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남긴 것 같습니다. 동지 여러분 피해 없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의사들과 사실은 또 전공의들 적으로 삼아서 규정해가지고 일종의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바로 공공의료 대학을 설치한다는 이 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보시다시피 특권적, 변칙적 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강행하는 학법 공공의료대학 설치 법안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의료 인력 양성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 있죠. 사실 기존의 대학 체제 내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의과대학, 그 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이 많은데, 의과대학, 제가 있는 인제대학교도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고, 백병원 있죠. 저희 부속병원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보건대학도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강의 자료 내용은 아직 보충할 게 약간 남아서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그 법안이 나오게 된 건 사실은 2015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실 때인데, 2015년에 이정현 의원, 그 당대표도 하고 그랬겠죠. 이정현 의원이 이것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야무야 되다가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었으면서 사실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련된 법률안은 직접적으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2개가 올라 있고, 그리고 또 공공의료대학은 아닌데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과대학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 하는 법안 2개 가운데서 두 법안이, 하나는 무소속 이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요. 무소속 이영호 의원은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건 이제 2020년 6월 5일 날 이게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전북 전주 병이
선거구입니다. 이 김성주 의원이 6월 30일 날, 좀 한 20일 늦겠죠. 30일 날 똑같은 제목의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심사 단계를 보면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절차가 더 많이 진행된 것이 이용호 의원의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두 법률안의 뭐 유사한 점과 차이점, 이건 다음에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일단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대학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입법 예고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한 열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가운데 79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물론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도 입법 예고가 됐는데 그 87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그 가운데 역시 대부분이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용호 의원 법률안이든 김성주 의원의 법률안이든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그 제목에 특권적 변칙적이라는 용어를 제가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사실은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 또는 보건대학 학생들 또는 보건대학원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비해서 이 공공의료대학의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변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나중에 보시겠다시피 지금 얼마 전에 한 10년 전부터 실시됐던 게 뭐냐면, 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거의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근데 법학전문대학원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업시험을 부활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그 의견이 수그러들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변호사 양성 교육 과정이 일반 학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3년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쳐서 변호사가 되는 그 코스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원래 41개 의과대학에서 그 가운데 27개 의과대학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41개 가운데 27개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분적이란 말은 나눠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0%를 예를 들면 의과대학에 50% 뽑고,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50% 뽑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과대학 체제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사실 이제 한 대학 안에서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의과대학을 없애고 그냥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다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데, 그런데 이 의학전문대학원이 지금 현재 27개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현재 2021년 내년이죠. 내년 입시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 의학전문대학원은 3개밖에 없습니다. 27개 가운데서 실제로 24개는 다 전부 다시 옛날 의과대학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3개만 남아있고,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 강원대학의 경우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2022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리고 2023년부터는 다시
의과대학 체제로 완전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실패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간에 실패한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공공의료 그 대학을 설립한다는 이 법률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대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으로 구성되는 그런 대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실패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입법 목적을 보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법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가, 그 입법 목적,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조에, 보통 1조에 밝히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1조에 그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1조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자, 전문 인력을,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하나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는 게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바로 공공의료대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적 자체가 목적 자체를 놓고 보면 이름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내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적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법률이 내건 목적하고 전혀 다른 숨겨놓은 목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 관련 악법들에서 봤다시피 실제로 진상규명한다고 목적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내건 건 진상규명인데 숨겨진 목적은 바로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되겠다는 거고. 그럼 이 목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째, 그러면 현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가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미 의과대학도 있고 또 의과대학 대학원도 있고요. 그리고 3개밖에 안 남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도 있고 보건대학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행의 의과대학 제도나 또는 보건대학 제도가 공공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현행 의과대학이나 보건대학 체제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의료계 계통 의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시골 같은데 벽지 같은데 그런 경우에 물론 할 수 있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한 의료 인력이 지금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이미 오히려 어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 병원을 뭐 의원을 개업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환자들을 받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래서 뭐 경영 같은데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떤간에 의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하여튼 이건 정밀하게 다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료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낙후적인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양질의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그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핑계라고 볼 수 있죠. 정부 쪽에서 이걸 밀어붙이기 위한 핑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정부가 왜 이 시점에 이 법률안을 강행하려고 하느냐, 그 의도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사실은 또 이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급속도로 누적이 되면서 사실은 의료 전문가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위기 상황의 인력 부족 현상, 이걸 부각시킨 겁니다. 그런데 만약 팬데믹이 가라앉게 되면 의료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상 상황,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이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논리죠. 정상적으로는 충분히 잘 돌아가는데 비상시에 의료 인력이 약간 부족 현상이 생기니까 이걸 대비해서 의료를 양성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올바른 대처방법이 아니죠. 비상 상황이 끝나게 되면 그 의료 인력이 잉여 인력이 되는 겁니다. 남는 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료 인력의 적정 수준을 파악할 때는 그렇게 아주 의료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는 다른 방법, 예컨대 군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이용해서 비상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정상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건, 우한폐렴 사태 방역 조치 취하는 과정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대학 만들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공의료대학의 필요성을 사실 강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이미 충분히 공공의료 인력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공공의료대학을 만든다. 이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목적에 대한 입법 목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의료 인력이 넘치는데 굳이 또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바로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설립 예정지가 거의 당정,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하고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거의 합의가 된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북 남원시입니다. 남원시에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 사실 이게 거의 정부 당 쪽에서 합의한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2018년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 공식 문서로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왜 그럼 전북 남원이냐? 전북 남원에 원래 서남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서남대학교에 거기에 의과대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의과대학의 정원이
49명이었습니다. 49명. 그런데 이 서남대학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학교가 폐교를 당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집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폐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 49명 이걸 가지고 공공의료대학을 만드는데 그러면 당연히 서남대학이라는 대학이 없었으니까 이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서 그 빈자를 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다음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중된 편파적 관점에서 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서남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정원을 티오를 받아가지고 옮겨갔는데, 근데 어떤간에 그 의과대학 그 49명의 정원을 살려가지고 어떤간에 의과대학이라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게 사실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미 서남대학이 폐교된 다음에 이미 그 49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가지고 의대 공공의료대학을 만들겠다라는 구도가 이미 짜여져 있었던 거죠. 여권 내부에서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하고 남원시에서는 지금 그 남원에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대학 부지를 이미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사실은 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유치된다. 이걸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토지 확보하고 보상해주고 그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준비를 진행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말하면 자기 대학의 자기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는 게 더 쉬워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토지 다 확보해놨는데 부지 확보해놨는데 지금 만약에 유치 안 해주면 큰 곤란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뭐냐면 사실은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보면 그게 들어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부지 확보 같은 작업을 했을 때는 그 작업을 이 법에 따라서 부지 확보 작업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을 붙이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도 만들어지기 전에 부지 확보 작업 다 해놓고 근데 그 부지 확보 작업이 이 법률에 따라서 부지 확보 작업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말이 안 돼. 앞뒤가 바뀐 거죠.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서 부지 확보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입지 선정이 어디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이 어디에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입지 선정이 되고 나서 부지 확보 작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부지 확보 작업 등을 한 그 작업은 전부 이 법에 따라서 부지 확보 작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넣어가지고 사실은 이걸 정당화시켜 준 겁니다. 사전에 부지 확보 작업을 하는 것을. 그런 사실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법의 목적은 서남대학의 폐기로 인해서 그 의과대학 정원 49명이 사실 없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남원에 보건의료대학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숨어있는 목적입니다. 숨어있는 목적입니다. 사실은 서남대학이 폐교되고 나서 물론 그 남원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대학을 유지하기도 힘든 사실은 곳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 여러 가지 학생들이 가는 이유는 물론 교육의 질도 문제지만은 그 교육 환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합니다. 저도 대학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교통이 좋고 그 다음에 주변에 충분한 학습 환경들이 마련돼 있고 그리고 교육의 질도 좋고 그러면 학생들이 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서남대학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학생들이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안 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설령 공공의료대학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물론 뭐 특혜를 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혜를 굉장히 많이 줘서 어떻게 유지되겠지만 정상적으로 대학을 운영해서는 사실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서남대학의 폐교 사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북 남원 지역에 그 공공의료대학을 유치시켜서 바로 서남대학교의 폐교에 따른 그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법률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법률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이 지역구가 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뒤에서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던 그 김성수 의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입니다. 전주입니다. 그 결국 뭐냐면 전북과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사실은 협력해서 이걸 유치하자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설립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설립 형태는 뭐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법인의 형태로 설립됩니다. 법인의 형태로. 그래서 이게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법인의 형태로 설립이 되면 물론 국가의 재정이 수령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간에 이 공공의료대학은 법인의 형태로 설립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대학의 형태로 설립이 됩니다. 대학이라는 게 뭐냐?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원래 일반적으로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가 있고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있는 게 정상적이죠. 학부를 기반으로 해서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심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석사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이렇게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가 없습니다. 없고 대학원은 있는 거죠. 석박사과정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래서 대학은 학부가 없기 때문에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대학원 인원으로만 그 학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을 갖추는데 굉장히 큰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기관 또는 어떤 조직, 이런 조직에서 그 필요한 소수의 인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실 대학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주로 종교 관련 대학 또는 국제 관계에 관한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게 전문성이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의료인력 양성, 이런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간에 지금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형태로 만든다. 그리고 대학의 형태로 만든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목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정확한 제목을 말씀드리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이것이 정식 제목입니다. 법률안의 정식 제목입니다. 여기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그래서 이거 국립입니다. 사립이 아닙니다. 국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형태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대학. 근데 사실은 이 핵심 방점은 어디가 있냐? 보건 쪽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료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의료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어떤가요? 정확한 명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공공의료대학의 경우에는 학부가 있는 그런 대학원이 아닙니다. 대학원 체제가 아니고 학부는 없고 그냥 대학원만 존재하는 대학원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라고 해 정확합니다. 대학원이라고 해 정확합니다. 하여튼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그 국립 그 의료대학에 그럼 어떤 학과를 두느냐? 지금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전문대학원입니다. 보건전문대학원. 자,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개 그 의과대학이 한 10년 전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다가 다 실패하고 지금은 3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이 공공의료대학에 도입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죠. 이미 실패했는데 왜 도입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보건대학원입니다. 보건대학원 많이 있습니다. 보건대학원. 근데 이건 의사 자격 취득하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대학원은 사실은 의사가 반드시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떡하나,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구색 맞추기로 넣어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데 명색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내세웠기 때문에 보건대학을 하나의 곁다리로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학의 형태로 간다.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과 그리고 보건대학원을 설치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을 끼지 않으면 임상실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임상교육을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끼고 있지 않으면 의과대학 의료인을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인제대학교만 하더라도 부산에 개근 백병원, 부산 백병원이 있습니다. 그 백병원 내에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시설하고 의학교육하고 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학부 때부터 그걸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학원대학으로 가면 어떻게 했냐? 학부가 없다 그랬죠. 소수의 대학원생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소수의 대학원생밖에 없는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종합병원에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까운 그런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편법을 쓰는 건데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사실 대학의 형태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형태가 적어도 학부를 끼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의료시설, 의료교육, 의학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일반적인 의과대의 경우에는 다 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병원을 가지고 있죠. 부속병원을. 그래서 일반 의과대학과 그리고 부속병원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의료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굉장히 이상한 변칙적인 학부도 없는 대학을 굳이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변칙적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아니 학부부터 있는 일반 대학에서 의료 인력 양성하면 충분한데 학부도 없는 정말 기형적인 그런 대학에서 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건 너무 변칙적인 거죠. 그러면 그럼 대학에서 교육시설을 갖추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적인 건 갖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립대학입니다. 공립대학. 국가 예산 쏟아부으라는 얘기입니다. 쏟아부어서 의료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 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런 교육시설 같은 게 충분하지 못한데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이걸 이용하자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의대 근데 전북 지역 같으면 전북 대학이 있죠. 전북대학 의대 이런 국립대학 의대와 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 의대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학교는 남원에 있는데 사실은 의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야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교육받고 또 전주까지 가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가서 교육받고 그런데 그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근데 전북대학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할 리가 없죠. 전북대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자기 대학의 학생들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공공의료대학 학생들 일종의 위탁교육 비슷한 걸 하게 되는데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 굉장히 부실입니다. 서울까지 가서 거기서 근데 한 학기를 서울 가서 교육받는 거기 기숙사 안 되면 하다못해 원룸 같은 거 얻어가지고 거기 숙실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불만이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공공의료대학의 의료시설 갖춰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수순이 그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가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가서 위탁교육 받는 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학생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안 되겠으니까 여기 지어달라.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 쏟아부어가지고 병원 같은 시설을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단 경로우선성이라고 하죠. 그런 방향을 쭉 가게 돼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비대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채 지금은 그걸 숨기고 있는 겁니다. 교육은 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또 국립대학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실 눈가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곧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와서 바뀝니다. 우리 의료시설 갖춰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기본적으로 학부가 없는 대학의 형태로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형태를 고집합니다. 대학이니까.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립 공공의료대학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건 국립이기 때문에 뭘 정해야 되냐면 이 국립의료대학을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이 국립의료대학을 만들 것인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아예 설립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만 만약에 설립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이걸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게 적절한지 이걸 공론화시켜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설립 지역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나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일 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겠죠. 근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수, 그다음에 의료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최적지가 어딘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여기는 어떻습니까? 남원이라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법 조문에 남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에 보면 남원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정협의에서 남원에 설치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정부가 이미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료대학이 필요한 최적지,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돼야 할 가장 적합한 장소, 지역, 이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럴 겁니다. 아마 남원이 아니면 이 법안 아마 통과 안 시킬 겁니다. 남원 말고 다른 지역에 간다 그러면. 근데 뭐 경북, 강원 이런 지역에 간다고 하잖아. 이게 의료사업지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간다. 그럼 이거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 좋다. 남원 대신에 경북 뭐 봉화 같은데 설립하자.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도 특혜를 주는 거고,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공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허용돼서는 안 되는,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률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이 공공의료대학은 법인의 형태입니다. 그죠? 법인의 형태에서 법인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이사회죠.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이사회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7 내지 15인,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가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런데 하여튼 7 내지 15인의 이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또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3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뭐냐면 말씀드리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한 명,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서울대학교 이사회 같은 경우는 총장과 그리고 차관 2명이 이사로, 당일직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이사회 7명 이상 15명 이상 이 중에 아직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죠. 7명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반수에 미달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공공의료대학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했냐.
이 규모가 작죠. 아주 굉장히 작은 대학 아닙니까? 그죠? 작은 대학인데 그 대학의 이사를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사 수가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이니까요. 서울대는 7명 이상인데. 그래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학교 규모에 비하면 이사가 너무 많죠.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한 9명 정도, 많아도 한 9명 정도로만 구성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이사를 또 지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한 자리 하는 겁니다. 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겁니다.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리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을 또는 그 의견을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사회보다도 더 많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게 되어 있는 게 이 공공의료대학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이사회의 경우에는 총장과 그리고 차관 2명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공공의료대학의 경우에는 사실은 10명에서 15명 사이인데 실제로 6명이 뭐냐면 정부 쪽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장이 포함되고요.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 그리고 또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장도 대통령 임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1명입니다. 지금 남원에 유치된다면 경북도지사가 추천하는 1명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추천하는 이사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럼 예컨대 10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이사 중에 6명이 정부 쪽 인사들입니다. 이건 완전히 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죠. 공공의료대학의 운영을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15명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6명 가지고는 과반수가 안 되죠. 그런데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이사회 같은 경우도 그쪽 인사로 많이 임명하겠죠. 야당 쪽 인사를 주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골적으로 뭐냐면 아예 정부가 추천하는 이사가 과반수를 거의 차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반수를. 그래서 이건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또 통제하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이건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헌법 제31조 4항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해가지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따로 떼놨습니다. 이게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이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를 정부 측 인사들로 과반수를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겠습니까? 대학의 자율성 보장되겠습니까? 보장 안 됩니다. 바로 그건 뭘 의미하냐? 이건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총장 임명 절차도 그런데, 총장 임명 절차는 서울대 총장 임명 절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칙에다가 뭘 넣어놓냐면 설립 당시의 총장, 초대 총장이죠. 설립 당시의 총장은 일반적인 총장의 선출을 안 거치고 어떻게 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총장 추천위원회나 이사회 이런 절차가 생략하고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장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그 초대 총장을 한마디로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내부 절차 안 거치고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들,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인데, 이 학생 선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의료의 공공성 교육 구현에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의 의료성 구현에 사명감을 가진다. 자, 공공의 의료성 구현,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 주관적인 겁니다. 그 학생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굉장히 주관적 기준인 사명감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전형위원들이 마음대로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 저 학생을 왜 뽑았냐 그러면 사명감이 투철해서 뽑았다. 그거 검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명감은 없다고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명감이란 주관적 기준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그 학교에서 원하는 또는 전형위원들이 원하는 학생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뽑을 수 있는 바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특정 세력의 특정 인사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 또 특정 지역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 그런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전부 사명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종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음모가 사실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여튼 그쪽 지역의 그 유력한 인사들 또는 그쪽 진영의 유력한 인사들의 자녀들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 마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 그쪽에 추천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구체적인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 것도 문제입니다. 법률에 규정을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사람들은 법률을 지정할 때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정할 때는 대통령을 시행령이라고 하는데요. 시행령을 지정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상한 제도를 넣는 겁니다. 근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좌파 진영의 단체들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대거 입학할 수 있겠죠. 그런 제도를 대통령령을 즉 시행령을 통해서 도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발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념해야 될, 이 법률안에 이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좌파 진영의 유력 인사들의 일종의 음서제도 비슷한, 등용문 비슷한
그런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물론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지만 전부를 전부 일부라고 돼 있어도 전부를 줄 겁니다. 그렇게 요구할 테니까요. 학생들에게 뭘 주게 돼 있냐면 자, 입학금 입학할 때 한 번 내는 거죠. 수업료 매 학기마다 냅니다. 그 다음에 교재비도 줍니다. 교재비 책값 교재비도 지급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숙사비도 지원합니다. 이거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국고에서. 그냥 학비 정도가 아니라 기숙사비, 교재비 다 지급하는 겁니다. 완전히 특혜를 주는 거죠. 특혜를 줘도 이런 특혜를 주는 경우가 없죠. 물론 이런 특혜를 주는 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관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경찰대학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있는데 그런 대학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런 혜택 못 받습니다.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은. 그런데 공공의료대학 학생은 이런 학비 지원을 다 받습니다. 기숙사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제한이 따릅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10년 동안 이제 공공의료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학비를 환수합니다. 그러나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주지 않는 이런 특혜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특권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 남원 지역에 설립된 공공의료대학에 입학하면 공부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그래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뛰어난 학생들이 몰리기도 하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파 진영에 유력한 인사들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요소를 섞어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교재비, 기숙사비까지 지원하는 대학, 이런 대학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와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대학입니다. 사관학교는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농수산대학도 사실은 농업, 인농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영농우회서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대학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대학에 들어갔다가 일정 기간 공부하고 나서 사실 로스쿨 가가지고 경찰 업무를 안 하는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을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경찰대학의 경우에도 냉정하게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판단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됩니다. 학비 지원은 없애야 됩니다. 폐교까지 가는 건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그 합리성과 효율성이 없다면 그건 없애야 되죠. 근데 이걸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이걸 전액 지원한다, 학비 전액 지원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시피 일단 여러 가지 측면보다도 학생 선발이 굉장히 주관적 기준을 통해서 학생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발되고 나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런 특혜와 특권을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실패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겠다. 이 말이 안 되죠. 실패한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권적이고
변칙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다른 문제가 될 내용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왜 반대하느냐? 의사들 반대할 이유가 많겠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 의과대학 간 겁니다. 근데 여기 국립 공공의료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4년간만 있으면 간답니다. 학부 졸업하고 4년간만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굉장히 쉽겠죠. 사람에 따라서. 의과대학 들어간 것처럼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영업을 못하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저 공공의료대학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선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또 일반 의과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등록금을 많이 냅니다. 의과대학 등록금이 다른 대학보다 비쌉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돈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돈 하나도 안 내야 됩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특혜 입학에다가 그 다음에 학비 전액 지원, 이런 특혜를 주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보나 마나 부실하겠죠.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의료원 가고 뭐 국립대학 가고 더 부산이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돌팔이 여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돌팔이 여사가 나오면 의사들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평가절하 됩니다. 자기들이 다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그걸 용납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의사들이 이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의협하고 지금 대선협하고 관계 그런 건 좀 다른 문제고요. 하여튼 지금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공의료 대학 설립 법안은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의사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더 큰 반발이, 이걸 통과시키려고 할 때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간에 우리가 제 마음대로 학생 뽑고 특권 다 주고 그 학생에게, 근데 실력은 형편없는 의사를 만드는 이 제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야 되는 이런 공공의료대학 절대 설립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할 내용은 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고 또 어쩌면 좀 모르시는 게 또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법률안 찾아서 다음 주에 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